3.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 질문법을 알면 눈부신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질문을 잘못하면 도리어 학습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질문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부주의한 질문 때문에 좋은 결과를 놓칠 수 있다. 태도, 마인드, 속도, 타이밍, 환경, 상황 등이 모두 질문의 힘에 영향을 미친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묻느냐도 질문의 내용만큼 중요하다. 과학적 탐구와 질문법이 하나가 될 때 훌륭한 질문은 위대한 질문으로 변한다. 비판 마인드 대 학습 마인드. 메릴린 아담스가 강조했듯이 마인드가 세계관을 결정한다. 마인드는 개인의 약점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또한 행동 반경과 반응 정도를 결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모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인드는 질문의 종류를 결정한다. 게다가 개인은 마인드에 따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관점, 이해, 수용이 달라진다. 애담스는 리더가 두 가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학습과 비판이다. 학습 마인드는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학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수단으로 과거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리더는 낙관적이다. 그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찬 미래와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게서는 긍정, 가능성, 희망의 힘이 넘쳐 흐른다. 반대로 비판 마인드는 소극적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리더는 과거를 학습의 기회로 삼지 않고 칭찬과 꾸중, 특히 꾸중할 확률이 더 큰 그런 기회로 삼는다. 비판에 치중하면 일이 잘못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걱정만 하지 힘을 합쳐 해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비판적 질문은 이기고 짐에 따라 공격과 방어의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좌우된다. 매사에 비판하는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비판보다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는 융통성이 있어서 상대방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리더는 협동과 혁신으로 살아 움직이는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학습 마인드가 있는 리더는 비판하려는 리더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더욱 개방적이고 자기 생각과 체면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이클 콜먼 부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질문은 친절하게 해야 한다. 비난할 생각 말고 원인에 집중하라. 질문은 문제의 근원을 확실하게 찾아낸다. 나는 신중하게 질문한다. 상대방이 단절감,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몸짓에도 신경을 쓴다. 그런 티가 나면 충분하고 완전한 대답을 기대할 수 없다. 상대방은 내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놀림감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애덤스에 따르면 마이크 콜먼이 보여준 학습 마인드는 더 큰 효과, 성과, 그리고 변화를 낳는다. 학습 마인드가 있다고 해서 만사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따른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그 무엇보다
크나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학습 마인드는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학습하려는 리더의 질문은 솔직하다. 그들은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마이크 콜먼은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지식을 얻거나 전달할 때 질문한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나 창피를 줄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질문의 목적 자체가 흐려진다. 반면에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리더는 직원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직원들이 항상 리더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리더의 비판적 태도 때문에 직원들은 실수를 감추고 변명하며 도움을 청하거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악순환이 생길 공산이 크다. 이상 대조적인 두 가지 마인드와 인간관계를 요약해 보았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리더의 질문과 매너가 전혀 달라진다. 애덤스가 말하는 학습 마인드는 다음과 같다. 이것의 장점이 무엇인가?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가?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반대로 비판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실패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문제가 뭔가? 누구 짓이야? 이따위로 일한 이유가 뭐야? 의식적으로 학습 마인드를 추구하면 새로운 가능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게 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학습 태도가 있고 새로운 지식과 통찰에 열의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또 정보와 아이디어가 샘솟고 문제가 해결되며 팀워크와 혁신이 강화된다.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라. 압박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판 마인드를 물리치는 건 쉽지 않다. 관리자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결과가 흐지부지 되고 일이 잘못되면 관리자는 상황을 점검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상황 판단과 원인 분석이 책임자를 밝혀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능한 리더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원인 분석을 위해서 희생양을 찾지 않는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유능한 리더는 비판적 상사의 모습보다 등을 토닥이는 코치의 모습으로 직원을 대한다. 코치는 지휘 감독의 반대말이다. 코치형 인간관계에서는 직원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리더가 깊이 있는 질문을 능란하게 사용한다. 리더가 직원을 적극 밀어주는 윈윈의 태도가 있으면 신뢰가 쌓이고 직원도 리더를 잘 따른다. 코치는 직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좁은 시야를 열어준다. 또한 직원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알려준다. 이런 리더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다. 특히 좋아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의견에 귀를 쫑긋 세운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 또
유용한 질문을 공정하게 하는 태도와 기질이 있다. 누가 옳은지는 관심 없다. 누가 더 나은 결론을 내렸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보다 나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할 뿐이다. 당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윈윈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란 점을 분명히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비판적 질문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수 휘트는 질문을 통해 상사 계급장을 떼고 직원과 어떻게 코치형 인간관계를 형성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질문을 통해 직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면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었다. 질문을 하면 권위의 장벽이 사라지고 직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다. 질문은 대화를 낳는다. 일이 잘못되면 나는 직원들에게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와 시기에 대해 묻는다. 그러면 직원들은 머리를 쓰고 말문을 튼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죠? 목표 달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왜와 무엇을 누구와 언제란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한다. 나는 누가와 언제에 대한 힌트는 주지만 무엇과 왜에 대한 답은 주지 않는다. 직원을 코치하고 학습 마인드를 얻는 구체적인 도움말이 아래에 있다. 대답할 때 직원의 생각, 느낌, 상황을 비판하지 말 것.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자신을 신참으로 여길 것. 자기 역할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자기 방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 외부 관찰자, 연구자, 리포터의 역할을 자처할 것. 다각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볼 것. 특히 직속 부하의 입장을 고려한다.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 남과 자신에 대한 인내심을 기를 것. 분명하지 않은 점을 물어볼 것. 변화를 인생의 필연으로 여기고 포용할 것. 선물을 포장하듯 질문의 틀을 짜라. 질문은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 이상이다. 질문의 틀은 모든 상황이다. 곧 질문은 학습 과정의 한 부분이지 비판이 아니다. 질문이 학습 의지임을 내보이면서 이미 절반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셈이다. 반대로 우리의 태도가 비판적이라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비판적인 태도를 감출 수는 없다. 데이빗 스믹은 직원들은 리더가 질문을 제대로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팀원으로 여기지 방해꾼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학습 의지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3살 버릇 80까지 가기 때문에 리더는 질문다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리더는 질문을 빙자해서 개인의 가치, 선호, 편견을 강요하기 쉽다. 반드시 스스로 질문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고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질문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점검해야 한다. 상대방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면 솔직하게 말하자. 이를테면 이렇게 물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말은 어려운 질문을 할 경우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 된다. 조직 생활과 권위적 지휘체계의 현실 속에서 당신이
희생양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티를 내서라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즉시 묻지 말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좋다. 사고의 원인을 알면은 모든 사고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은 미래와 예방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질문할 분위기가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고 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의 틀을 짜면 답변은 개방적이고 정보가 풍부해진다. 오늘날의 여러 일터에서는 질문의 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 에펜디 모하메드 라잡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많은 문화권에서 부적절한 질문은 위협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왜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심기가 불편해진다. 상관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대화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몸짓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 코치인 이사벨 리마녹제가 이런 말을 했다. 태국에서 질문은 상대방의 견해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첫 번째 규칙은 체면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나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 관심과 호기심의 표현으로 틀을 다시 짰다. 이렇게 하니 질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팀은 질문을 쉽게 받아들였다. 상대방의 입장에 관심을 두는 질문의 틀을 짜면 인간관계에 플러스 효과가 생긴다. 리마녹지의 말처럼 질문을 선물처럼 만들면 좋다. 마찬가지로 호의를 부탁하는 틀로 짜도 좋다. 당신의 생각을 높이 산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견을 말해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선물을 달라는 것이지 상대방이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위협이 되는 태도로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가 긍정적으로 질문의 틀을 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쿠퍼 라이더가 말한 장점 탐구이다. 장점 탐구란 제 기능을 할 경우 신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개인 및 조직 변화에 대한 이 접근법은 장점, 성공, 가치, 희망, 꿈에 관한 질문과 대화는 질문을 주고받는 모두에게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곧 긍정과 장점에 뿌리를 받고 있는 질문의 관계 형성 과정이다. 현명한 리더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반대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가능하며 개선안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접근법은 가능한 것을 찾고 불가능한 것은 찾지 않는다. 발전과 지속적인 학습에 집중할 뿐 불평과 탈출구에는 관심도 없다.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리더는 참신하고 폭넓은 대답을 자극한다. 바로 지금, 이때, 이 순간 질문의 이상적인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은 예술에 가깝다. 질문을 너무 일찍 하면 팀 또는 개인이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상호 이해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질문을 너무 늦게 하면 학습 기회를 놓치고 오랫동안 지원과 도움 없이 고생한 팀원은
좌절에 빠질 수 있다. 리더는 최상의 결과를 낳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